서울 개천포럼 대마도 학술답사 시리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상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역사연표를 여러분들께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임나 일본 부스를 폐기했을까요? 여러분들 현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가야가 임나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 가야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임나 일본부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바로 신공황후편. 신공황후편에 들어가 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바다를 건너서 임신한 몸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로 쳐들어가서 신라왕을 무릎 꿇리고 사만을 굴복시켜 가지고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 여러분들 일본에서 그린 그림을 보시면 신공황후 앞에 신라 백제 고구려 왕이 이제 무릎 꿇고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저것이 여러분들 임나 일본부입니다. 일본 서기 내용인데, 물론 저 무대가 과연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냐 아니면 외열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의 작은 잔존 세력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도 절대로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직 뭐냐 하면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야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대응 논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본 서기 신공 49년 기록입니다. 서기 249년 기록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서기 삼국사기라든지 기록 삼국유사 보면 서기 249년에 신공 황후가 임신의 몸으로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에 본부를 두고 신라 백제를 속국으로 삼았느냐, 그런 기록이 없죠.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대변해 줍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서기 내용은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것, 속국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일본 서기 내용입니다. 그 증거 자료로 들이대는 것이 뭐냐면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라는 용어, 창원에서 발견된 진경대서 탑비의 임나왕족 신김씨가 바로 가야김씨다. 그것이 임나왕족이다 라고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일본 학자들 주장하죠. 삼국사기 강수열전의 임나가랑이 바로 가야가 바로 임나라는 증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학계, 특히 조선총독부가 1920년 설정한 논리입니다. 1920년 설정한 논리가 10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 세 가지 주장을 가지고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쓴 논문 강수열전 임나가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반론 논문을 들이댔는데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 논문을 쓰지도 않고 뭐 이야기도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강수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는 쪽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고 창원 진경대서 탑비의 임나왕족 신김씨 관련된 논문도 빨리 써야 되는데 그것도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라고 주장한 조선총독부,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의 주장은 대단히 의폐가 있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연구를 안 한 결과입니다. 자, 가야가 임나라고 설정한 이후에 일본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바로 금수령이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남원을 일본 서기 기문이라고 낙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마스 야스카즈가 전라도 경상도에 일본 서기 지명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맹성황후를 시해한 아유과의 후사노시는 일본 서기 임나는 충청, 전라, 경상이라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비슷한 지명을 다 들이대가지고 저기가 바로 임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것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명패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 명패를 붙이는 것이 일본 서기 지명을 한국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가야의 임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일본 서기 역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삐거덕됐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일본에서도 감히 함부로 말을 못했는데, 자, 1990년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한 신편 한국사에서 우리나라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인 근호영 교수, 지금 사진 있죠. 저분이 국고를 가지고 쓴 책 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일본서기 신공항후 섭정 49년주에 백제 신라 가야회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공 49년은 일본서기 연대로 249년이지만 신공기의 연대는 120년을 내려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석을 답니다. 그럼 뭐냐, 249년하고 하면 안되고 저기다 120을 더해가지고 369년,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양반 주석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학계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120을 더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멸망 시기는 120을 더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코미디가 발생합니다. 그런 게 쉽게 말해 일본서기에서 불리한 자료에서는 절대로 120을 더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학자,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120을 더해가지고 지금 가야를 이야기하고 백제 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의 현실인데, 일본 학계의 현실이고, 이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서울대 국사학과 근호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왜가 바다를 건넜다고 주장하지 말고 백제가 건넜다고, 백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정벌을 했다라고 하면 말이 된다라고 진짜 막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나라 학계, 일본 학계에서는 이분의 주장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부산일보, MBC, KBS 뉴스에 어떤 말이 발표했냐면 바로 2010년 한일 공동 역사 연구가 있었죠. 보면요,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언론에서 뭘 발표했냐면 한일 공동서에서 일본 임나일본부서는 잘못됐고 임나일본부는 없었고 폐기했다, 부적절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임나일본부 폐기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10년 기사가 2015년 17년까지 쭉 나오는데 임나일본부서는 뭐냐, 한일 공동 발표했는데 부적절하고 근거가 없고 뭐다, 폐기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언론이 가지고 돈 장난입니다. 이때 일본의 기사에서는 임나일본부가 부적절하다느니 근거가 없다느니 폐기됐다느니라는 그런 기사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론에서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 언론만이, 우리나라 방송사만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하고 손을 잡고 임나일본부는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언론에 대스특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에서 일본서기가 정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일본서기는 부족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대신할 수 있는 역사서로서 부각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라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삼국유사의 단군 김수로 후왕후는 신화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난생설화 자체는 이런 건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본서기의 지명을 국내 비정하는 것은 임나일본부가 폐기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본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가야사를 부정하면서 지금 경상도 전라도에다가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 아시죠? 남원 가야를 일본서기 기문으로 등재하려고 했고요. 합천 가야고분군을 일본서기 다라로 이렇게 지명 등재하려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저 기문과 다라 지명은 폐기시켰습니다. 그때 남원시청하고 곽장건 교수, 이도학 교수, 김재홍 교수,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됐죠. 조법정 교수, 그리고 김운가자 선양의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주장한 것이 임나일본부서는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저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일본서기 지명을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일본 현지를 다녀온 내용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누가 거짓말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도 천연사까지 이어져 가지고 단군조선 건국부정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를 난도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부산시사하고 김해시사까지 연결돼 가지고 가야 김수로 후왕후는 가짜면서, 그리고 부산 김해가 임나라고, 일본서기 임나라고 열심히 지금 부산시사 김해시사를 써가지고 지금 출간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지금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백성옥 이제 지금 교수입니까 보면, 자, 이 양반이 강계토항 비문하고 가야사에 대한 글을 쓴 논문이 있는데요. 그 글을 여러분들께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학계를 대변해주는 글입니다. 자, 강수열전의 강수는 뭐냐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왕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구 남가라, 이 양반은 백성옥 씨는 남가라가 우리나라 난가야인
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난가라는 우리나라 김해 아닙니다. 이 양반 논문에 대한 반론 영상은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고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백성옥 씨가 난가라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난가락의 후손임을 알리는 것이 본인의 장래 출세를 위해서 이익되는 일이었을 거다. 완전히 이제 이상한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강수의 원래 출신지가 어딘지는 상관없이 이 말은 뭐냐면 강수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주장하는 것이 임나를 김해로 주장하는 사람이 백성옥 씨입니다. 그런데 강수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어디로 왔냐? 대가야 사람으로서 논문을 써왔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냐면 그 사람들 비판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강수 조상의 원래 출신지가 어딘지는 상관없이 강수가 말하는 임나가라는 고령의 가라보다는 김해의 난가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동안 논문 쓴 사람들은 어떻게 살짝 돌려서 김해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김해를 보는 유력한 근거로서 복림사 진경대에서 탑비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서기 이야기하면서 임나는 축자국으로부터 바다를 겪게 북으로 2000일 떨어져 있고 신라의 서남 쪽에 있다는 기사가 이것이 바로 김해가 바로 임나라는 증거다 했는데 요 내용 번역한 것은 백성옥 씨 번역한 것은 조금 이따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장난쳤는지. 임나는 고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헌 사료가 뭐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직 이 양반 주장은 뭐다? 임나는 김해라는 주장입니다. 자, 임나를 한반도 아닌 일본 열도나 대마도에 비정하는 것은 기내도 있는데 이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한다 가지고 임나가 대마도, 일본 열도, 이끼섬 뭐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죠. 이것은 뭐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언급을 안 한다는데 과연 누가 비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과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지금 이 양반의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성옥 씨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임나는 축작으로부터 바다를 겪게, 격이라는 것은 사이에 두고라는 쪽으로 이제 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했는데 그 논리를 따르려고 하는 거 봅니다. 바다를 겪게 북으로 이철렬이 떨어져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린다면 어떻습니까? 임나는 축자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겪고 그러면 북으로는 이철렬이 떨어져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계림의 밑에고 축작으로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으로 이철리 하면 여러분들 김해로 감이 잡히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일본 서기 원문을 보겠습니다. 일본 서기 원문은 뭐죠? 임나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자, 축자국으로부터 여러분들 이철렬이 여기서 그라는 것은 여러분들 축자국으로 가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자국으로부터 가는데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옛날의 한문 용법은 축자국으로부터 간다는 겁니다. 축자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옛날 한문의 번역은 고전에 보면 글을 쓸 때 용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축자국으로부터 이철렬이 떨어져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요 북조해 북쪽은 또 바다로 어떻습니까? 조자는 저는 원래는 막힐 조자인데 백성옥 씨는 격하다를 조자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남의 서남 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이 비슷하다면서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한문을 용법을 보신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옥식 논리라는 것은 축작으로부터 뭐죠? 축작으로부터 바다 그 다음에 김해 신라라는 그런 포인트를 두고 일본 서기를 해석한 거고요. 일본 서기 원문은 뭐냐면 축작으로부터 뭐입니까 보면 축작으로부터 신라 사이에 뭐가 나오냐? 신라 사이에 뭐죠? 바다가 있는 것이고 바다가 있고 어디 보면 이철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중국의 문헌이라든지 보면 일본의 문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축자국과 대마도를 이야기합니다. 대마도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 이끼섬 쭉 연결해가지고 가는 코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생략해가지고 백성옥 씨는 어떻게 축자 바다 가야 신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죠. 근데 일본 서기 원래 원문은 뭡니까 보면 원래 중국 문헌과 일본의 문헌에서는 축자 이끼섬 대마도 가야 김해입니다. 요리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구분 못 하시면 어때요? 이런 한글 번역에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백성옥 씨가 한자 번역 실력이 안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오역했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 원문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습니까? 이상한 번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렇게 백성옥 씨의 번역은 원래 원문 번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고전 번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문을 배울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번역기 돌려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사학계도 가장 큰 거, 중국도 그렇고 한국 사학계도 보면 한문을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일본석에 나오는 조자, 저 조자는 여러분들 잘 보신다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한자 기초 배울 때 형성문자를 배우셨죠. 형성문자 하나는 훈이고 하나는 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문자인데 뭐냐면 앞에는 언덕이 있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막을 젖자입니다. 막을 젖자 앞에 원래 물수빈이 이제 돼 있는 거고요. 막을 젖자는 것은 뭐냐, 물이 가는 것을 막는 거. 그런 게 뭐냐면 젖자를 보시면 삼수빈이 붙어 있는 젖자 보시면 물 앞에 물을 대가 땡 같은 게 뚝이 쳐 있는 형태죠. 그런 게 뭐냐, 가는 물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언덕불을 붙인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물이 길을 막듯이 언덕이 갈 길을 막는다는 뜻으로 형성문자로서 언덕이 어떻습니까? 언덕이 딱 있어 가지고 소통을 막는 거, 요걸 말 그대로 형성문자라 하는데, 저 문자는 원래 뭐냐, 정확하게 말한다면 막힐 조자입니다. 막힐 조자, 격할 격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동부와 역사제들하고 백성옥 씨 이렇게 번역한 논문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 형성문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한 수준이고요. 형성문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언덕부 플러스 막을 젖자 가지고 언덕이 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럼 저런 용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조자가, 저 조자가 6번이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뜻이 뭐냐면 막힐다, 소통이 안 된다는 뜻으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일본 서기의 조자의 모든 조자는 뭐다? 하나의 뜻으로서 뭔다? 막힌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뜻을 쓰기 때문에 동부와 역사재단하고 백성욱 씨가 번역한 논문 격하다는 게 사이에 두고라는 의미는 뭐다? 완전히 다른 번역이다. 일본 서기를 안 읽어본 사람들, 읽어보더라도 똑바로 안 읽어보고 어떻습니까? 그냥 번역에 쉽게 말하면 비교를 해가지고 조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용례를 살펴봐야 했는데 용례 자체를 안 봤든지 알면서도 숨겼든지. 그래서 뭐냐면 일본 서기의 조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다? 막힐 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두고 격하다는 그런 동부와 역사재단의 연민수 씨 번역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백성옥 씨의 이렇게 격하다는 격쪽으로 썼는데 원래는 그냥 막힐 조자입니다. 근데 북쪽은 바다로 막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버리면 여러분들 읽겠어 말 그대로 축작으로부터 가야 김해하고 저 신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격하다는 격자를 썼죠. 막힐 조자를 안 쓴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보면요. 그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일본 서기의 조자는 뭐다? 용례 6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모든 용례는 뭐다? 막힌다는 의미로 조자를 썼기 때문에 저기도 막힐 조자로 번역해야 되지, 그 번역도 안 되는 어떻습니까? 사이에 두고라는 그런 번역은 거의 어떻습니까? 쓰지도 않는 번역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막힐 조자의 의미를 피해갔다는 뭐 이렇게 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거밖에 없죠. 자, 이제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가야하고 임나는 여러분들 정치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국연대, 뭐 가야는 서기 40이지만도 임나는 일본 서기에서는 서기전 33년. 여러분들 여기다가 120까지 돼버리면 쇼를 하겠죠. 저런 데는 120을 또 안 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하고 연결 끌려면 120을 다고 분리하면 120을 뺍니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는 서기전 33년에 존재하는 것이 임나입니다. 그 다음에 만국연대는 532년, 562년인데 일본 서기의 임나의 멸망은 여러분들 646년까지 임나가 존속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가야하고 다른 정치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언제 망했는지는 정확하게 조공을 바치는 기록만 끝났다는 것이 646년 기록이고요. 만국연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국시조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가야는 있는데 임나는 없습니다. 만국시조 가야는 있는데 임나는 없습니다. 위치 김해 고령 육가야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서기 임나는 뭐다? 여러분들 이제 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논리를 되겠지만 뭐다? 축작으로부터 있기, 그 다음에 뭐죠? 있기, 그 다음에 대마도 가야 신라 논리를 본다면 어디 있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는 어디 있느냐, 이런 걸 잘 생각해봐야지. 가야가 임나라는 것은 절대로 소통이 안 되는 논리다. 정리되겠죠?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5세기 내지 6세기 남송하고 제 양나라에 어떻습니까? 사신을 보낸 외 오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오왕의 기록은 기가 차게 뭐냐면 일본 서기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문서에 등장하는
외왕의 기록이 일본 서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일본 서기는 얼마만큼 장난치는 건지 알죠? 그런데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자료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 남송 기록, 제 나라 양나라 기록에 가야가 임나라고 나온다.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몸살 때문에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진나라 때부터 쭉 문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쉽게 말하면 외왕이 자기를 자칭하는 용어로서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육국. 이게 뭐냐면 임나가 신라하고 여기 가야는 하지 않는데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육국 제군사, 안동 대장군이라 자기를 지칭했다라는 기록이 중국 문헌에 나오는 거죠. 보면 효무저 때. 그러면 효무저 때는 또 뭐죠? 외,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임나고 가라라고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7개의 국가에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안동 대장군이라고 자칭을 했다 나옵니다. 근데 진안이 등장하고 모한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저런 기록을 본다면 외하고 저때 외에서 외왕이 외,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죠. 그렇다면 저거는 뭐냐? 외열도에 있는 나라였지 한반도에 있는 신라, 백제가 아니라는 거, 가라가 아니라는 거,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은 저 연구를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에 대해서 사지절 도독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육국 제군사 여기도 임나하고 가라고 다른 나라라고 표기에 나오죠. 제나라 때 제근원 연간에 보시면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육국 제국사 다시 또 어떻습니까? 임나고 가라라는 것은 진안과 모한은 다 다른 나라로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옛날에 남성 기록이라든지 제나라 양나라 기록에 보면 가야가 임나라고 됐다 시민강제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전 욕은 안 하는데 저 인간 공부 더럽게 안 했구나. 공부를 했으면 쪽팔리서라도 저런 말 안 할 건데 어떻게 무식하게 사료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 이야기를 할까 제가 지켜보면서 웃었는데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학문하는 학자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번역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튜브 보시면서 주장하는 거 그냥 믿지 마시고 반드시 번역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독도 문제에 이어서 민감한 지역이 대마도죠. 대마도도 과거 한국의 역사 영역인데 광복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역사의 현장인데 지금은 대마도가 말 그대로 일본의 역사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현장 속에 기록된 역사 기록은 대단히 민감하겠죠.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드리는 것은 여기에 바로 대마도에 있는 민속 역사 이렇게 자료실이라든지 여기에 여러분 여러 영상 올려드릴 건데 그 중에 한 부분 역사 연표 열대를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제 일본 열도로 가면서 가장 먼저 이제 부딪히는 대마도 지역에 있는 역사 연표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항사랑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회원 가입해 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